어제 정부가 대구 경북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대구는 전 지역 모두가 포함이 됐고요. 경북에서는 경산, 청도, 봉화 이렇게 포함이 됐는데 감염 지역으로 관리는 돼 왔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전체가. 그런데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된 것은 감염병 사유로는 최초입니다. 이 복구비 50%가 이제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지원 규모 자체가 남달라집니다. 전기요금, 통신비 등도 감면이 되고 또 왜 경북은 전체가 포함이 되지 않았느냐.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정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시사 전문 정상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럽이 지금 뭐 올스톱 되고 쑥대밭이 되고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아 근데 유럽도 이러는데 오늘 뭐 양복을 입고 나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요? 공처 면접 가시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 무겁당 그 후보들이 좀 시원찮아서 길거리 캐스팅 좀 하러 좀 나왔다. 네, 캐스팅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저희를 버리고 다른데 면접 보시는 줄 아니 알았습니다. 두 분은 계시고 더 보강하려고. 근데 별로 인물이 없어가지고 왔어요. 네, 덜덜 떨다가. 한 명도 될까 말까. 인물을 보시면 어떡합니까? 몸을 보셔야죠. 하여튼 유럽 얘기하다 그만뒀는데 이탈리아. 지금 뭐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정부의 양식으로 인터넷에 출력을 해가지고 그거 간이 통행증을 써갖고 다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길거리 외출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벌금을 물린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벌금 지금 이상이죠. 처벌하겠다고 여기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저 로마에 그 TBS PD 특파원 김경래 특파원을 연결하려고 그랬더니 저 아저씨 저기 그냥 앉아 있네. 출발 안 했나요? 이태리 소식은 못 듣는 것 같고요.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립니다.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이틀 연속 확진자 이제 100명 밑으로 왔어요. 네, 뭐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확진자 수가 두 자리 수로 내려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확진자 총수는 8,236명이라고 밝혔고요. 전날보다 74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두 자릿수입니다. 네, 이틀 연속으로 두 자릿수를 넘지 않았는데요. 대구 경북 확진자 대구에서 35명, 경북 7명, 42명 역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완치돼서 격리 해제 또는 격리 해제되는 확진자가 전날보다 303명 더 늘어났습니다. 네. 하여튼 이게 문제는 말입니다. 집단 감염이 계속 생긴다는 거. 이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한두 명이 아니라 한 군데서만 몇십 명씩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논란이 된 곳이 이제 성남 은혜강이라는 교회였는데요. 총 신도가 130명 정도인 작은 교회인데 목사 부부 그리고 신도 등등해서 46명이나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작은 교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확진자가 많아요? 일단 이 교회가 이 건물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35평짜리 건물을 두 층을 쓰고 있는데 한 층에서는 예배당이고 다른 한 층에서는 이제 같이 밥을 먹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35평에 불과한 이게 작은 공간인데 여기에 이제 100여 명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예배를 받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또 그 창문도 별로 없고 또 동절기여서 창문도 안 열고 예배를 보다 보니까 감염병이 펴지기에 굉장히 좀 취약한 구조였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 성남 은혜강 같은 경우가 이 수도권에서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나온 집단 감염지가 됐고 그리고 뭐 봉화의 푸른 요양원, 뭐 분당 재생병원, 대구 요양병원 같은 그 의료시설 내 감염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탈리아에서 유학 중에 귀국한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최근에 이제 그 유럽에서 온 그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는 일도 왕왕 있습니다. 그 대구 신천지교회 처음 시작할 때 나왔던 이야기가 그거 아니에요. 그 의자도 없이 방석 같은데 오밀조밀 앉아 있다고 보니까 밀집 예배라고 그러죠. 밀집 예배. 비말 이렇게 전파가 돼서 다 감염되겠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장들이나 온 국민이 제발 예배 좀 그렇게 좀 안 해주기를 다 희망하는 건데 잠시 좀 기다려 달라는 건데. 그럼요. 그런데 또 정광욱 목사 사랑의 제일교회 여기서는 뭐 현장 예배를 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예배 자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조금 좀 진정되면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종교 행사에서 이 밀집 예배에서 확진자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제 요청을
부탁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게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 2주 정도만 좀 더 버티자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적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네. 대구에서는 3.28 운동 3월 28일까지만 좀 우리가 인내하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2주만 더 종교 예배도 좀 자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특히 사회적 이목을 끌었던 정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현장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네. 허경영 씨도 다수의 사람 모아놓고 뭐 강연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주말 이틀 동안 이 실내에서 수백 명이 모이는 그런 강연회를 열어서 지금 논란이 됐는데 이 원래 양주에서 매주 하는 강연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전국에서 한 500여 명이 모여서 그 강연을 듣는다라고 경기도 하는데 양주에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양주 주민들이 이 코로나19 이후에 좀 반발이 거세니까 이번 주에는 이제 서울 종로로 옮겨서 네. 그 강연을 했던 모양입니다. 어. 여기서 허경영 씨가 뭐 본인과 함께 있으면 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라거나 뭐 여기 모인 사람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은 뭐 식당가에 엄청난 이익이다라고 하는 등 좀 허황된 얘기를 그래요? 늘어났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아유, 참.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정부가 대구 경북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대구 경북 지역 일부입니다. 대구는 전 지역 모두가 포함이 될 거예요. 대구 경북은 일부 지역이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 그동안 또 감염 지역으로 관리는 돼 왔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전체가. 그런데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된 것은 감염병 사유로는 최초입니다. 네. 경북에서는 경산, 청도, 봉화 이렇게 포함이 됐는데 이 복구비 50%가 이제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예. 지원 규모 자체가 남달라집니다. 전기요금, 통신비 등도 감면이 되고 또 왜 경북은 전체가 포함이 되지 않았느냐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전역이 아닌 특정 지역만 포함된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북 다른 지역에서 약간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청와대가 다시 한 번 더 설명했습니다.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재차 또 포함이 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가로 더 지역을 네. 선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특별 재난 지역 중요한 거죠. 아주 중요하고 밑줄 쫙 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대구 경북 그만큼 이번 코로나19 가장 큰 피해가 큰 지역으로서 주민들의 마음의 상처도 큰데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고 별이 몇 개입니까? 별은 인구 전비도 합니다. 네, 5천만 개. 알겠어요. 정상 의자 네. 교육당국에서는 이제 아까 허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워낙은 예정되려면 다음 23일이죠. 주 월요일 네, 다음 주 23일이 월요일. 네. 초중고교 개학 예정일인데 이거 이제 더 연기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미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전국의 이제 교육감들도 교육부에 계속 개학 연기를 건의를 하고 있고 특히 이 미성년자 확진자가 500명 이상으로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개학을 좀 더 미뤄야 된다라는 지금 여론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근데 이 만 18세 이하 이 청년들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병이 옮겨도 이렇게 크게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좀 많다라고 하거든요. 워낙 또 면역력이 강하고 네, 그러니까. 워낙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뭐 자기들끼리 뭐 잘 놀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친구들한테 모르게 전파가 될 수도 있고 또 그게 이제 뭐 부모님이나 또 돌봄 노동을 하시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님한테 그렇죠. 감염이 되면 또 그렇지. 그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근 기자 자녀분도 18세 미만이잖아요. 개학 연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8개월 미만 아닌가요? 18개월이 간 넘은 간 넘은. 네. 18세가 아니고 18개월 간 넘어. 18세가 아니고요. 네. 그러면 개학 연기하고는 고민을 할 필요 없겠네요. 근데 저희 아이도 이제 3월부터 어린이집에 이제 입학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네. 계속 연기가 돼가지고요. 오. 네,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입학식조차 못했겠네요. 네, 입학식도 아이고. 못. 어린이집에 입학식도 해요? 입학식도 하죠. 왜요? 네. 그래요? 네. 오. 어디 정해졌어요? 네, 어디로 갈지는 정해졌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총선 오늘로 딱 D-30날인데 민주당이 말입니다. 내일 모레까지 비례정당 참여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인 거죠? 네, 뭐 이미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이 시민단체들이 만드는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결정을 했는데 내일 모레까지 이 비례연합정당 추진 세력, 그러니까 이른바 플랫폼 정당들도 하나로 모아달라 네. 이렇게 당부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통합하고 참여하는 정당들도 그때까지 이제 결정을 해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뭐 그 정의당은 불참이 확실히 되고 있고 좀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비례정당 참여하기로 한 정당은 어디예요? 네, 군소정당의 참여 윤곽이 이제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연합정당 합류를 확정했던 것이 이제 미래당이 있었고 녹색당도 비례정당 참여를 오늘 공식화했습니다. 네. 당원 투표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마치 우리도 무겁당 네. 당원 투표가 있었죠. 네, 녹색당도 당원 투표 결과 찬성
74.06%로 합류, 비례연합정당 참여가 결정됐고요. 기본소득당도 참여가 확정됐습니다. 예. 그래서 정리해 보면 미래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까지 총 4개 정당이 가칭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민생당은 이제 참여하지 않기로 이제 결정을 이제 내린 것 같은데. 민생당은 당내 이견이 좀 있고요. 그렇죠. 정의당은 현재로서는 끝까지 단독으로 간다는 그래요. 입장입니다. 알겠어요. 우리 무겁당도 이제 비례정당 이제 만들기로 해서 원내대표가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가볍당하고 또 어디하고 한다고 그랬죠? 마시당. 네, 마시당 배고프당당 숭구리당당. 제가 물밑 접촉을 해야 되는데 네. 수용을 못해서 네? 조금 잠수가 안 돼요?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물속에 들어가서 대화가 안 되는군요. 제가 저 맥주병이라고. 안타깝습니다.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시사 전문 정상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의원이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네, 한 가지는 논란이고 한 가지는 형식 때문입니다. 논란이라는 것은 김영호 전 공관위원장의 공천에 대해서 김종인 전 의원이 또 갑론을박을 했었거든요. 태영호 후보의 공천이 잘못됐다. 강남의 또 몇 후보들은 공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또 파장이 일어났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논란 때문에도 영향을 받은 데다가 또 본인의 SNS가 아닌 최명길 전 의원의 SNS에 공동으로는 참여 못하겠다. 예. 형식이 문제가 되는 거죠. 혼자 하면 하겠는데. 예, 단독 선대위원장도 아니고 공동 선대위원장 안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황교안 전 대표가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도 접촉했다는데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네, 이 김종인 전 의원에 대한 이제 비토가 당내에서 좀 심해지니까 그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이 선대위원장으로 복귀하는 시나리오를 검토를 했고 실제로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황교안 대표가 이달 초에 그 이완구 전 총리를 이제 만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좀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황교안 대표가 그냥 본인이 하겠다 이렇게 나선 거죠. 그렇죠. 선대위원장. 앞서 접촉을 했던 사람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입니다. 이항구 아니고요. 네, 완구라고 그랬어요. 아 그랬나요? 네. 네, 좀 튀어보려고. 네. 황교안 대표가 직접 이제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수식어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총괄. 공동이냐 자꾸 문제가 되니까 내가 총대 베겠다. 원톱이다.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황교안 대표하고 홍준표 전 대표의 갈등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홍준표 전 대표가 이 대구 수성을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지금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데 이 황교안 대표가 오늘 그 일부 책임 있는 분들이 당 결정에 불복을 하면서 이 자유민주주의 대열에 이탈하고 있다. 이 지역을 수시로 옮기면서 억지로 명분을 찾는 모습은 당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정치 불신만 키운다 이렇게 홍준표 전 대표를 이제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자 홍준표 전 대표가 종로 선거나 집중해라 이렇게 반격을 바로 했습니다. 나한테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나 잘 아쇼. 뭐 네. 이런 뜻이죠. 네. 홍준표 전 대표가 완전히 십자포화를 쏘았는데 이 황교안 대표의 간판으로는 선거에서 절대로 잘 될 리가 없다. 근데 다른 표현을 하나 썼습니다. 협량, 쫄보 정치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속이 좁다. 네, 황교안 우리가 대표라는 보자가 거죠? 붙는 게 뭐 울보, 털보 네. 이런 건데 쫄보를 사전을 쫄보. 찾아봤더니 좀팽이 오. 다른 말로 야, 국어사전까지 찾아보시고 들어오시나 봐요. 노력은 한이 없습니다. 이야, 진짜 대단하십니다. 예. 저희 무겁당도 아무래도 선대위원장 그냥 제가 겸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예. 한참 시간- 칭찬하시더니 본인이 시간도 하시겠다고. 얼마 안 남았고. 양복을 입고 나오신 이유가 그런 이유신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2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니고 감염병으로 선포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자연과 사회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 복구를 위해서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인 이것은 뭘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힌트 네. 주세요. 정상근 기자, 네. 대구 경북은 코로나 피해의 특별한 지역인 거죠. 재난을 겪은 그렇죠. 지역이죠. 네. 특별한 재난이라고 그랬나요? 네네. 이게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좀 힌트 연구 좀 해갖고 오세요. 네. 사전만 찾아보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네. 다 아시죠, 청취자 여러분? 네.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연고일 TBS 앱 열려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요. 마음의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앵디의 캘리그라피 글씨. 여기 유튜브 보시는 분들 와. 보이시죠? 네. 쓰기가 힘들어서 오늘 2장만 썼습니다. 액자가 받고 비싸 싶으신 보이는데. 분 선착순으로
주소 보내주십시오. 두 분께 우편으로 저희가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